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발표를 마치신 후에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은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데스크탑 쉐어링이요? 한번 해봐야지.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됐어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선지 장군 강연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파미르 공원을 주름 잡으면서 일세를 풍미했던 고선지 장군의 발자취에서 자랑스러운 고구려인의 기상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고선지 장군을 회상하면서 함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잘 됩니다. 아니, 그래서 네, 부담 지나가시고요. 오케이, 요게 이제 저 5개국의 그 형세도입니다. 이게 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돌골, 서돌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하고, 그 다음에 돌골, 서돌골, 동돌골이 망하고, 이제는 이제 당나라와 토번, 그리고 신라만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지나가죠. 서기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했습니다. 당나라는 20만 명 이상의 고구려 유민들을 당나라 여러 곳으로 소개를 보냅니다. 산동성, 저장성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냈고요. 황하, 상류, 하서지방, 오르도스, 감숙성, 무이, 쿠차 등 군인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당나라에 살고 있는 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도 무의의 번장이 됩니다. 번장이라는 것은 이민족을 장군으로 기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많이 번장으로 기용됩니다. 이정기, 왕사례, 왕모종 이런 분들이 고구려계 번장이었고, 백제의 흑지상지, 신라의 장보고도 번장 출신이었습니다. 고선지는 어린 시절을 무위에서 보냈습니다. 무위는 김씨의 시조 김일제의 고향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위 다운타운에는 김일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 그가 여기 서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죠. 김일제의 아버지가 바로 이 무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우현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고선지는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고 합니다. 고선지는 아버지 고사계의 음덕으로 번장이 됩니다. 그가 20세 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선지가 처음 번장으로서 이제 근무하던 데인데, 여기가 우진전입니다. 지금은 호탄이라고 부르고 신강성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쿠차가 안서도구 도읍지입니다. 여기. 그다음에 고선지가 처음 근무한 데는 바로 요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돈왕이 있는데, 돈왕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거기에 유명한 게 거기 뭡니까? 아이고 지나가면서 오케이, 다음. 오케이. 고선지는 그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딴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이 빨랐습니다. 승진이 빨라서 여기저기로 자꾸 돌아다니는데 뭔가니 승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탈회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선지가 그걸 갖다가 진압합니다. 그런데 고선지는 그 진압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는 보병 없이 기병만 사용했습니다. 고선지 일성에서는 기병이 없습니다. 전부 다 보병이에요. 그다음에 말을 한 필이 아니고 두 필씩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는 누가 있는 거지? 말갈족들이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말갈은 3필 이상을 다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고선지는 2필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빨라가지고 이거 정발을 하는데 아주 쉽게 그걸 정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선진 그걸로 인해서 안서도읍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벼락 출세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당현종이 고선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선지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소발률과 토번을 정벌을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소발률은 지금의 파키스탄입니다. 그 다음에 토번은 뭐 여러분들 아시죠? 티벳이죠, 티벳. 여기에서 그 뭡니까? 당나라와 그 다음에 그 토번 사이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또 토원과의 전쟁에서 우리 신라도 굉장히 아주 많이 인볼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번은 100여 년 동안 50여 회의 전쟁을 치렀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전승한 나라예요. 당태종 때는 수도 장안성이 함락될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당태종은 자기 딸 문성공주를 송첸 간포 토번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위기를 갖다 모면합니다. 여기가 당태종이고 여기가 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토번에는 그 얼굴에 흙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성공주가 나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당태종이 당나라 장인들을 포탈라궁을 갖다가 건설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탈라궁은 당태종이 만든 궁전이었습니다.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고종 얘기를 해야겠군요.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 당고종이 신라를 병합하려고 안동도읍을 향양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른기를 갖다 총관으로 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신라를 이제 도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토번의 명장, 이 사람은 진짜 명장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가르칭링이 안서도읍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안서도읍을 접수하면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우선 실크로드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지형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찾으면 뭐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아니죠. 그래서 노웨이. 그래가지고서 제1장군 서린기를 내보냅니다. 서린기가 제일 뭐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전속결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청해성이라는 데는 해발 고도가 4,000m입니다. 4,000m에서 마음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군량을 갖다가 서플라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높은 고도를 갖다가 뭡니까? 쌀가마 대고서 올라간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서른기군이 먹질 못해요. 굶다가 전부 다 사로잡혔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가르칭링이 서른기까지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칭링이 서른기를 갖다가 보냅니다. 자, 가보라고 그러면서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역시 다음에 오지 못하죠. 한번 크게 당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예. 그러고 서린기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린기의 꿈은 뭔 거니? 신라왕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다 끝난 거죠. 그 다음 지나가죠. 신라는 그걸 갖다가 뭐 잘됐다 그게 아니고 신라는 신라대로 대응합니다. 먼저 쳐들어갑니다. 당나라보다 먼저 쳐들어가는 게 신라입니다. 신라군 1만 명하고 고구려 부흥군 1만 명, 2만 명의 압록강을 넘습니다.
그래서 요동까지 진출해서 공항성에서 승리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안 돼요. 왜 그런 거니? 말갈이 대군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싸울 수가 없죠. 신라군은 전부에서 2만 명입니다. 더 이상은 없었어요. 왜 그런 거니? 신라는 그때 백제하고 아직도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력을 갖다 차출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렸는 거니? 성문까지 밀립니다. 성문이 어딘 거니? 황해도입니다. 황해도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완패를 당합니다. 신라에서는 아주 참 불운한 때였죠. 그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김일신 장군이 나오는 거죠. 김일신 장군이 그때 72세였어요. 72세.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데 김일신 장군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수비만 한다. 공격은 없어. 두 번째, 성을 쌓는다. 이게 전부 수비 전술입니다. 왜 그런 거니? 공격을 하게 되면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신라는 병력이 없으니까 수비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않고 수비만 했어요. 그리고 성만 쌓고. 그러고서 2년이 지나서 다시 싸웁니다. 어디서 싸웠는 거니? 연천군 전곡. 지금의 이제 지명이고요. 매소선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삼국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당나라군과 그다음에 말갈군 20만 명을 갖다 물리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라군은 전부에서 3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좀 너무 부풀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승리합니다. 그때 말갈군이 말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3만 두 이상을 갖다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갈 사람들은 말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서른기가 기벌포에서 당합니다. 저요. 기벌포는 어딘 거니? 지금의 부안입니다. 부안에서 완전히 당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링 머치베러 그 다음 들어가죠. 자, 이제 성풍명 전투. 이게 당고정이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 당나라 사람 한번 당하면 계속 그래요. 예. 당태종도 그렇고 뭐 그거 계속 그래요. 수양제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18만 대군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싸웠어요. 어딘 거니? 청해성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이제 섬멸될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백제 유민 흑지상지가 이게 포위망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뚫고 나와요. 그렇지만 뚫고 나와도 진 건 진 겁니다. 그 다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척천무 얘기죠. 척천무는 참 역어래요. 오케이. 예. 척천무가 이게 자꾸 끊어지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척천무는 겨울에 싸웠어요. 겨울에 싸웠는데 10만 명이 거의 얼어 죽을 상태가 됐습니다. 똑같이 싸웠는데 토번군은 괜찮고 저쪽 뭡니까 당나라군은 얼어 죽을 정도가 됐으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두 번째 소라한산 전투에서는 왕효골이라는 장군이 당나라군 30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침령이 없었어요. 딴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나갔어요. 가르다고르라고 15만 군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엔 졌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토번하고 싸워가지고 처음으로 진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르침령이 자기 이제 동생이 당하니까 이번엔 이제 형이 나옵니다. 형이 나오는데 왕효골이 이번엔 완전히 결말을 내려고 말갈굴까지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에요. 가르침령은 3만 명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건지
먼저 번 싸움에서 당했지 않습니까? 3만 명 대 40만 명. 결과는 지형과 높이를 이용해서 노장 가르칭링이 3만 명의 뭡니까? 왕여걸군을 전멸시킵니다. 전멸.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가르칭링의 성전은 당의 패권주의를 꺾고 신라 정부를 기정사실화했던 당나라의 야망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벌써 끝난 얘기지만 7년간의 나당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종교를 구하게 됩니다. 더불어 발해가 건국돼요. 그래서 발해 건국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돌고래 재기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독주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나가죠. 자, 이게 이제 새로 이제 지역이 이제 변한 건데, 이 발해가 이제 다시 이제 건국하고 신라가 안정이 되고 돌궐이 원래는 서돌궐, 동돌궐했는데 다시 이제 독립해가지고서 이렇게 모여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doing good. 오케이, next.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던 그 뭡니까? 그 당현정이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소발류하고 그다음에 토본을 정벌해달라고. 그런데 토본 정벌하는 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발류, 지금의 파키스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소발류 왕이 토본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what's big deal? 그런데 이게 빅딜입니다. 왜 그런 거니? 소발류는 당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토본의 왕하고 공주하고 결혼해, 그건 안 되죠. 더군다나 토본은 당나라의 원수나라예요. 거기다가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싸우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선지가 여기 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출전인데 여기서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얘기를 해보죠. 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파미르를 갖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부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산병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000m 이상이면 언제든지 고산병 생기는 수 있는 거고, 고선지도 여기 오는 중간에 고산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올라갔다 금방 내려왔어요. 바로 고산병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파미르에 오른 지 75일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걸려야 하는 건데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기로 하죠. 오케이. 여기서 토본, 그 다음에 소발류,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왠거니 이게 서로 이제 와이프하고 허스밴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연합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가는 데가 이게 소발류 땅입니다. 소발류 고지구. 그런데 요 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그 고선지구군이 여기 가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가는 목적지는 여기 연운보라는 데예요. 이게 소발류 성입니다. 소발류 성인데 여길 가지 않고 이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이틀이 걸려가지고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는데 여기서 완전히 가지 않고 여기 서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운보를 여기서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연운보라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지키고 있는 게 누군가니? 토본군이 지키고 있어요. 소발류 땅인데 지키는 거는 토본군이. 왜 그런 거니? 토본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소발류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강이 있는데 강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선지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뭔 거니? 이 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 이제 강을 여기다가 이제 상륙을 해야 하는데, 여기로 상으로 해야 하는데, 상륙하는 중간에 토본군이 이거 습격하면 이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런 거니?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선지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다행히 토본군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 가는데 여기 높이가 뭡니까? 600m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강이 있고 높이가 600m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물살이 아주 세다는 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 고선지군은 10,000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토번군도 10,000명이 지키고 똑같아요. 그럼 누가 불리하냐? 공격하는 쪽이 불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선지 쪽이 불리하죠. 어쨌든 관계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걸 다시 보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번군이 기습이 많은 곳이니까 주의한다는 걸 고선지가 계속 병사들한테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그걸 갖다 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이걸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두 발을 같이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정말로 여길 갖다가 이게 넘기가 참 어려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석이 빗발치는 가운데 4시간 만에 연운보를 점령하였다. 그 다음에 낭장 고릉과 맥도장 이사업이 분전하였다. 낭장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도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다 도와주는 걸 낭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릉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고구려 군인 같아요. 고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로 끝내요. 그 다음에 맥도장 이사업. 맥도장이라는 것은 돌격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장 이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계속 고선지하고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워야 나중에 고선지가 죽은 다음에도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화살에 맞아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참 아까운 사람인데 갔습니다. 오케이. 이 사업이 분전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일찍 지나갔어요. 예.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여기를 갖다 점령했습니다. 전과는 토번군 10,000명이 공격했는데 5,000명이 죽였어요. 그리고 1,000명이 포로로 잡혔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자가 다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지군의 전과는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데 괜찮은 전과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 다음 싸움에서 그대로 10,000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지나가죠.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싸움입니다. 다르코트 고개. 아까 그 싸움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뭔 거니? 소발류 왕과 왕비를 사로잡으러 가는 겁니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니 인질이 있어야 그 값어치가 높지 인질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포해야 합니다. 자, 올라가는 걸 한번 보죠. 다르코트 고개는 해발 2,500m를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빙판길입니다. 빙판길로 2,000m를 더 올라가. 여기 올라가는 길들 있죠? 2,0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 전부 4,703m로 올라갑니다. 백두산 높이 2배예요.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빙판길로 2,000m를 내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내려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선지군 중에서 3,000명이 기브업합니다.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3,000명은 떨어져서 나가요. 딴 길로 가요. 그리고 나머지 7,000명은 이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체 4,000m를 더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다 빙판길이죠. 여기 미끄러지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음 걸 보죠. 자, 이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 요거는 말입니다. 오렐스타인이라는 분이 고선지 그 전적지를 갖다가 서베이를 했어요. 그게 언제인 거니? 예. 이게 120년 때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오렐스타인이 그걸 갖다가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고선지의 그 전적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이며 탐험가인 오렐스타인이 인도와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고선지의 정복 루트를 2번에 걸쳐서 탐사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고선지의 원정은 나폴레옹과 하니발의 알프스 원정을 훨씬 능가하는 업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빙산에 갇히는 바람에 동상으로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또 파미르 공원에서 눈에 파묻히고 그다음에 환청 증사가 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테스터로 온 것이 그렇게 어려우니 고선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할 수가 참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지나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 마디가 빠졌는데, 조금 먼저 지나가죠. 예, 그겁니다. 예, 그거요. 사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이제 할 게 있는데 뭔 거니? 토번군이 오고 있었어요. 토번군이. 그런데 토번군은 대군이에요. 고선지군은 10,000명이고 이거 붙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거니? 토번과 소발류 사이에는 출렁다리가 있었습니다. 출렁다리. 그걸 빨리 끊어야 합니다. 빨리 끊어야 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고선지가 정말로 여기서 싸우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러고서 이걸 했으니 말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출렁다리를 끊었어요. 몽군이 토번군이 고선지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란 거예요. 몽군이 이게 돌아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죠.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보죠. 그 고선지군이 성공하니까 이 당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왕도 황제도 좋아하지만서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면 두보라고 있어요. 두보가 고선지에게 헌신합니다. 고선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초급장교였어요. 초급장교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영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보가 고선지에게 헌신합니다. 고도호 총마행이라는 뜻입니다. 고도호라는 것은 절도사라는 뜻입니다. 고도호 총마행. 그래서 고선지를 아주 칭송하고 있죠. 오늘 그 한시 잘하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제 동기인데 그 친구가 오면 그거 하면은 참 좋은 게 나올 텐데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오케이, 지나가죠. 하니발. 지금까지 고산지대를 갖다 정복한 장군이 3명 있습니다. 사실 4명이죠. 여기서 3명만 얘기합니다. 고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BC 2세기경에 하니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니발은 겨울에 이걸 갖다 넘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 하니발은 농사는 겨울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겨울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니발 군의 절반 정도가 알프스를 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는 36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한 마리만 빼고는 다 이게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의 절반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니발은 알프스를 2,500m를 넘었습니다. 고선지군은 4,703m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 거 다시 한번 보죠. 왜냐면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we don't have time. 그 다음에 지나가죠. 나폴레옹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 멋있죠. 진짜 멋있게 이걸 넘었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넘었다는 이 그림은 이거는 사실은 조금 과장돼 있어요. 그거니
이거는 저 스페인 왕자 고도의 왕자가 나폴레옹을 위해서 이걸 그려줬어요. 그 화가 잭 루이스라는 사람한테 루이스 데이비드 이 친구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서 그렸는데 5장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집무실에 다 이게 붙여 있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흰말입니다. 흰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흰말입니다. 그런데 이 흰말의 의미는 동서고금이 다 똑같아요. 승리는 흰말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이걸 건넜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고 있는 실제 그림처럼 인상적인 그림이지만 그는 실은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폴레옹이 노새가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서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말머리꾼이 있죠. 이 친구가 고삐를 꽉 잡고서 나폴레옹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여기 있어요. 도로스아지라고 하죠. 도로스아지가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나폴레옹은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머리꾼, 이 머리꾼도 이 사람이 나폴레옹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다가 그냥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항상 하는 얘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나는 스위스 농사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뭐 이런 얘기 저러면서 돈은 있냐? 돈이 없어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 가냐? 했더니 네, 참 이쁜 아가씨가 있는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다고. 왜?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 그걸 장가를 가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돈 많이 드냐? 그랬더니 많이 좀 드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냐? 그래. 그러냐고. 얼마가 드는데. 그래서 이제 말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군이 마세나라는 그 프랑스 장군이 있었는데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포위도 풀고, 그 다음에 그때 오스트리아군이 12만 군이 그때 그 포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스위스 그 사람도 정말 나무꽃 이 친구도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다음 지나가죠. 누가 돈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누가 영웅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제가 일반적인 그걸 갖다 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하기가 좀 없지만 어쨌든 고선지가 넘은 것은 4,703m.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하니발은 2,500m. 근데 그걸로 비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뜻밖의 인물을 갖다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죠. 석국정벌. 예. AD 751년에 타시켄트 지역의 석국을 샤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석국, 돌기시, 구국고 등 돌골 부족들이 아바스 이슬람의 왕족에 편승해서 당나라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바스 이슬람은 나라가 승계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주위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당나라에 반대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반란이 아니고 세 번째 반란이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고선지도 기분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석국에 입성하자마자 석국왕 차비 씨가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입성하자마자 이거 다 부셔버렸어요. 뭐 왕이고 뭐고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불을 내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이제. 그러고 차빗이 왕을 갖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호송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호송해 가지고 왔어요.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고선제는 호송하는 걸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관들이 차빗으로 참수해 버렸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누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아닙니다. 웬거니 이 뭡니까 인질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거 완전히 목숨을 끊어놓게 되면 인질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인질로 인해서 후폭풍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거는 커먼 센스가 없는 행동이었죠. 그로 인해서 아바스 왕조 토번이 또 나옵니다. 토번이 당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뭡니까 연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카를룩 돌궐입니다. 돌궐하고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런데 안 된 얘기지만 당나라 군사는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카를룩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카를룩이 어떤 나라냐 하면은 카를룩은 다음에 오는 오스만 터키의 바로 본신입니다. 오스만 터키, 여러분 오스만 터키 아죠? 이 오스만 터키가 예전에는 이 좀 그러니까 타시켄트 지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저 소아시아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됩니다. 다 지나가죠. 탈라스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7만 명의 당나라 카를룩 연합군하고 10만 명의 아바스 토노프 연합군이 7일 동안 싸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겨요. 카를룩이 이슬람에 가담하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패배할 수가 없죠. 병력도 아주 적고 그런데 뭐 거기다 양쪽에서 다 같이 던겨들면 뭐 도저히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고선지는 뭐 구사일생으로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카를룩이 서로 그 이슬람하고 그 밀담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희들끼리 다 짜가지고 쓴 거였어요. 그런데 카를룩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길어져서 얘기는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이 오면 주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오면 주의하라. 카를룩이 항상 눈이 오면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 올 때는 카를룩을 주의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죠. 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불교, 조로아스타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 교파가 전부 이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슬람은 종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하다가 죽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게 어디서 많이 죽었는 거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종교를 바꿨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 그 강이 완전히 붉은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 중에서 제지 기술자가 이제 유입됩니다. 그래서 제지 공장이 생겨가지고서 종교, 과학 그런 저술이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건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화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한참 지나서 얘기지만 여기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니 고구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기 687년에 당나라 장수 이희열이 덕종 때입니다. 고구려인 고원서가 사수하는 고구려인입니다. 사수하고 있는 송주. 그 당시엔 제나라였습니다. 제나라인데 거의 고구려하고 똑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화약을 사용해서 화공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약을 사용해서. 어떤 화약을인지는 모릅니다. 뭐 다이너마이트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화약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벨 그때 이제 할 때는 지금부터 1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그걸 사용한 거죠.
그런 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원하시는 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고구려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근데 말을 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마침판 인쇄술 기술이 전수가 됩니다. 나침판은 뭔 거니? 그 아랍에서요.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는 메카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침판이 발견된 거예요. 발명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이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나마니까는 그냥 지나도 되겠습니다. 네. 알록산난 지나가죠. 그거는 너무 길게 되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고단골을 지나가죠. 그걸 지나가죠. 예. 예, 그거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이것이 이제 전파가 되느냐 이겁니다. 처음 이걸 갖다가 시작한 거, 그 제지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 네, 요건 나중에. 제지업이 이제 시작된 거는 체른이 105년에 시작했죠, 그죠? 체른이 그죠? 이걸 했는데 제일 먼저 두 번째로 한 거는 평양 한국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베트남이 먼저 했습니다. 베트남이 2세기 때였습니다. 2세기 때 제일 빨랐어요. 이게. 왜냐면 베트남하고 이게 그 국경이 통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국입니다. 4세기 때 처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니 지금 담징이 그걸 처음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당진보다는 왕엔이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6세기 때 시작을 왕엔 다음에 담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지업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660년 때 이제 그걸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에 스탑이 됩니다. 왜 그런 건 이게 굉장히 좀 뭡니까 그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딴 나라에 이게 전파를 안 쳐. 그래서 그 유럽 여러 나라에 전파된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1650년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600년경에 이제 그 뭡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되죠. 오케이 여기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고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지 장군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타레부와 소발리를 정복했고 이어서 석국을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고선지 장군은 서역 정벌의 1등 공신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탈라스 패전만큼 인류의 공헌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공헌했다는 겁니다. 탈라스 패전만큼 인류의 공헌한 전투는 없었습니다. 탈라스 전투 후 6년 후에 당나라 포로 속에 섞여 있었던 제재 기술자들에 의해서 사마르칸트에서 최초의 종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300여 개의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피지로 코란 한 권을 만드는데 새끼 양 가죽 300장이 필요합니다. 300마리를 죽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세기까지도 사용해왔던 양피지와 파필루스가 사라지고 종이가 나오기 시작된 이 역사적인 경사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고선지 장군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